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체역학 5월 3일 내용을 녹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지난 시간 하겐 포화지 유케이션에서 더 일반화를 시킨 달시, 바이스, 마하 이퀘이션을 우리가 보고요. 그리고 하겐 포화지 이퀘이션은 사실 라미나 플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 건데 조금 더 일반화 시켜서 터뷸런트 플로우일 때 우리가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디스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 차트도 보고 우리가 라미나든 터뷸런트든 이제 그 프릭션에 의한 압력 감소는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데 그러면은 프릭션 외에 파이프 내에 우리가 설치를 한뭐 밸브나 아니면은 엘보 같은 그런 부수적인 장비에 의해서 또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로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일단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오늘 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하겐 포화지유 이퀘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했는지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간단히 조금 리뷰를 하자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 어, 다음과 같은 파이프가 있을 때 여기 안에서의 벨로시티 프로파일은 착륙 요동일 때 다음과 같습니다. 가운데 지점에서 가장 빠르고 그리고 벽면으로 가면 갈수록 느려지면서 벽면에서 속도는 0이 되죠. 각 지점에서 유속을 U라고 했을 때 U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델타 P 제곱 분의 16 U L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 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VC로 정의했을 때 이렇게 되는 속도 식은 다음과 같았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유량 Q를 계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유량 Q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그 부피에 따른 각각의 각 부분에서의 유량을 DU라고 했을 때 전체 Q는 다음과 같이 되고 그러면은 얘는 U 2파이 R DR이 돼서 이 부분이 왜 DA가 왜 음, DA가 왜 2파이 DR이 되는지는 지난 시간에 리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식을 계산을 하면은 두 번째로 얻게 되는 게 Q는 아래 식과 같습니다. 파이 D 4제곱 델타 P 분의 28 UL 첫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파이프 내에서의 평균 속도 우리가 유량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Q분의 A로 정의가 되고 얘는 가장 빠른 최대 속도인 VC에서 VC 여기 센터 라인으로 흐르는 여기를 VC라고 했었거든요. 여기 이 지점 여기 VC에서 2분의 1 VC 그래서 얘는 32 UL 분의 델타 P 제곱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세 번째. 얘가 이제 하겐 포화제유 여기까지가 하겐 포화제유 방정식을 우리가 리뷰를 한 것이 되겠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하겐 포화제유를 우리가 이제 유도할 때 몇 가지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 가정들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어떤 가정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 가정은 얘가 no acceleration 그러니까 steady state이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벽면에서의 속도가 0이 되게 논슬립 컨디션이 있었습니다. 논슬립 바운드리 컨디션.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라미나 플로우일까요? 네 번째가 뭐였냐면은 뉴토니아 플로우였습니다. 여기서 그 라미나 플로우라는 정의는 뭐냐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했을 때 그 레이놀즈 넘버가
2100보다 작은 경우에서만 우리가 하겐 포화제율을 쓸 수 있는 거였는데요. 만약에 유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2100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라미나 플로우가 아닌 터뷸런트 플로우를 가지게 됩니다. 달시 그다음에 바이스 바하 이퀘이션은 우리가 방금 계산한 하겐 포화제율에서 조금 더 일반화를 시켜서 여기 달시 프릭션 팩터 혹은 달시 프릭션 코에피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다시 화이트보드로 넘어가서 우리가 앞에서 그래서 델타 P이 뭐였냐면은 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아래.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식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식이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델타 P D 제곱 나누기 32 U L이었는데 여기 위에 식을 정리를 해서 델타 P 나누기 L을 하고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옮겨준다고 하면은 32 U V 분의 D 제곱식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여기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걸 조금 더 정리를 할 건데 레이놀즈 넘버가 우리가 어떻게 정리됐었냐면은 로 V D 분의 U였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U 분의 D는 뭐냐면은 어, U분의 D는 로 V 곱하기 R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다음에 나와 있으니까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치환을 시켜주게 되면요. 델타 P 분의 L은 32 5b 제곱 위에 b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제곱이 되고 밑에는 r2 그 다음에 b가 됩니다. 얘를 조금 더 식을 변형시킨다고 하면은 64분의 r2 곱하기 다음 같이 식을 유도할 수 있고요. 우리 앞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을 어, 레이놀즈 넘버와 관련된 이 부분을 우리가 f라고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델타 p는 f 곱하기 로 2 곱하기 v 제곱 b가 됩니다. 이 식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여기 달시 프릭션 팩터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단위 길이당 압력이 얼마만큼 파이프 내에서 줄어드는지 그것을 여기 코에피션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density와 속도만 우리가 알고 있었을 때 실제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방금 유도한 거는 라미나 플로우인 경우에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것 같이 F는 라미나 플로우인 경우에는 64분의 R2가 되는데요. 만약 터뷸런트라고 하면은 그 아래에 있는 조금 더 복잡한 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실제 물리적으로나 수학적으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실험식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에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식을 우리가 다 같이 일반화 시켰을 때 이것을 이제 다시 바이스 바하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식을 에너지 이퀘이션과 조금 더 연관지어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에너지 이퀘이션 처음에 우리가 나왔던 식이 왼쪽 1렛 그리고 아웃렛에서 펌프와 터빈을 없앤 다음에 여기 그러면은 헤드로스가 있었죠? 헤드로스 우리가 속도가 변하지 않고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 얘를 이제 값을 리어레인지를 시킨다고 하면은 이 값을 리어레인지 시킨다고 하면은 앞에 식에서부터 다음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이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식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그 에너지 컨저베이션 이퀘이션이 P1로 플러스 A1 제곱분의 EG 플러스 Z1. 여기는 뭐 원래는 여기 왼쪽에 펌프가 있었을 거고 에너지 이퀘이션을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EG 플러스 Z2 플러스 H 터빈 그다음 HL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거는 터빈과 펌프를 빼고 그리고 이 높이 변화도 서로 없이 같다고 가정하고 V1과 V2와 또 같기 때문에 얘가 서로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얻게 되는 마지막 식은 뭐냐면은 P1 P2 분의 N은 HL이 되고요. 우리가 H1 죄송합니다. P1 P2를 델타 P라고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HL은 델타 P 스페시픽 웨이트입니다. 지금 여기 델타 P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델타 P냐면은 이게 높이 변화나 아니면 속도 변화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그 프릭션에 의해서 발생한 델타 P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그 구한 식이 뭐였냐면은 델타 P LE 이게 F 곱하기 로 나누기 E 곱하기 V 제곱세 D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델타 P 로 G를 우리가 계산한다고 하면은 그죠? 얘가 같은 건데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오른쪽에서 남게 되는 건 뭐냐면은 F F 로 EG 죄송합니다. 여기 남게 되는 식이 F L분의 B 곱하기 V 제곱분의 EG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거는 HL 헤드로스는 우리가 다시 프릭션 팩터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파이프의 전체 길이 이거는 소문자 L로도 표현하고 대문자 L로도 표현하니까 여기서 대문자 L로 표현할게요. 평균 속도의 제곱세 EG 우리가 이게 다시 프릭션 팩터를 안다고 하면은 그때 파이프의 총 길이 L과 그다음에 다이아미터를 우리가 넣고 거기에 속도를 EG로 나누 그러니까 중력과 속도 두 배로 나눈 것을 안다고 하면은 얘는 다음과 같이 헤드로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헤드로스의 그 디멘전은 길이죠, 길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식을 정리를 한 것이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 앞에서 방금 정의했던 두 가지 식이 왼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무디스 차트 혹은 무디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른 그림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 똑같은 그림이 저희 iClass에 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iClass 통해서도 이 그래프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y축이 달시 프릭션 팩터고요. 혹은 달시 프릭션 코에피션이고요. F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여기 x축은 로가리즘의 스케일로 있긴 하지만 x축의 유명한 바는 레이놀즈 넘버입니다. 달시 프릭션 팩터가 64 나누기 레이놀즈 넘버였어요. 라미나 플로인 경우에. 라미나 플로인은 2100까지죠. 2100까지인 경우. 2100까지 레이놀즈 넘버가 2100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다음에 이 직선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프릭션 팩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00에서 4000 사이는 우리가 굉장히 트랜지션 존이고 여기는 좀 우리가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값이긴 한데 4000 이상을 넘어가는 레이놀즈 숫자인 경우 그 경우는 우리가 명백히 터뷸런트 플로우를 가정을 하고 터뷸런트 플로우인 경우에는 그러면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프릭션 팩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터뷸런트 플로우가 왜 다음같이 여러 개의 선으로 나와 있냐면은 터뷸런트 플로우 라미나 플로우인 경우에는 그 파이프가 얼마나
얼마나 스무스한지 혹은 거친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파이프가 있다고 했을 때 사실 파이프의 벽면이 완전히 평평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줌인을 해보면 이렇게 거칠기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에도 거칠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평행한 것이 아니라 이 거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낮은 지점과 가장 높은 지점의 이 평면적 거칠기를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말을 했을 때 라미나 플로인 경우에는 이 입실론이 그 달시 프릭션 팩터를 계산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난류 유동을 오게 되면서 난류 유동은 여기서 제가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 난류 유동을 오게 되면서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게 되죠. 입체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이 거칠기 자체가 그 파이프의 벽면에 있는 거칠기 자체가 난류 유동의 그 프릭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파이프의 지름을 D라고 했을 때 입실론 나누기 D 그 렐라티브 러프니스라고 하고요. 렐라티브 러프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디스 차트에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선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렐라티브 파이프 러프니스가 맨 위에는 0.05인 경우고 맨 아래는 완전히 스무스 파이프인 경우. 그 외에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각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10-6승 그리고 뭐 5 곱하기 10-5승 다음 가지 여러 가지의 러프니스 있습니다. 똑같은 레이놀즈 넘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만인 경우에 생각을 해볼게요. 10만 죄송합니다. 100만인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100만 레이놀즈 넘버가 100만인데 태블릿 플로라고 하면은 러프니스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러프니스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달시 코에피션이 다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시 코에피션이 달라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프릭션 팩터가 달라지는 말은 뭐냐면은 같은 유속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프릭션을 받고 있다는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라미나 플로에서는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라미나 플로에서 그 렐라티브 러프니스의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러프니스에 상관없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의 표를 보면은 대표적인 여러 가지 그 파이프를 일 수 있는 물질들에 따른 각각의 입술을 얼마큼 되는지 러프니스가 얼마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플라스틱인 경우, 플라스틱 혹은 글라스인 경우, 유리나 플라스틱인 경우는 굉장히 러프니스가 작겠죠. 0.0025m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 콘크리트는 굉장히 거칠기가 크죠.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약 0.25mm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보면은 철인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철도 뭐 예를 들어서 녹이 쓴 철이거나 아니면은 막 만들어진 철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러프니스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다음의 러퍼니스는 사실 그 다음 페이지인 여기에 또 예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PVC, 플라스틱 이런 것은 다뭐 이런 값들은 저희가 아마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각각이 다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프릭션 로스를 라미나든 터뷸런트든 풀 수가 있습니다. 그걸 푸는 순서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우리가 이것이 라비나인지 터뷸런트인지를 모르지만 뭐 하나의 유동이라 가정을 하고 그 가정한 거에 따라서 문제를 풉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최종적으로 얻은 값을 통해서 다시 레이놀즈 넘버 계산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것이 맞다고 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종료하면 되고요.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뭐 다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문제를 풀어가지고 최종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어, 그러면은 그 프릭션 로스 외에 우리가 파이프 내에서 그 다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엘보가 있을 수 있고요. 위치의 방향을 바꿔주는 엘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갈래 길로 나눠진 T가 있을 수 있고 또 열고 닫는 밸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밸브. 이런 주차적인 이런 장비들에 의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 위에 있는 식이 뭐냐면 에너지 식인데요. 사실 여기 앞에 부분까지만 하면은 우리가 방금 다 고려해 준 것까지 되죠. 텀프가 있고 터빈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로스 헤드까지 고려를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한 거였는데 방금 앞에서 HL이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어, 달시 바이스바하 이퀘이션에 따라서 다음과 정의됐는데 추가적인 HM 여기 M은 마이너를 뜻합니다.
마이너 헤드 로스. 각 장비마다 T, 엘보, 그 밸브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K가 있는데요. 그 K의 전체 합을 더해서 거기에다가 속도 제곱 나누기 2G 한 값만큼이 여기 HM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 K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실험으로 다음과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엘보인 경우로 하나 예시를 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레귤러 엘보인 경우에 플랜지가 있고 스레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접을 통해서 여기에 그 나사선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완전 스무스하기 때문에 압력의 손실이 적겠죠. 그런 경우는 K를 0.3으로 근사시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어, 용접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볼트와 너트를 쪼듯이 그 나사선을 통해서 우리가 쪼였다고 하면은 나사선이 그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나사선에 의해서 추가적인 압력 손실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에는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T인 경우에, 여기 아래 있는 T인 경우에 우리가 유체를 직선으로 가는지 혹은 꺾어서 가는지에 따라서 라인 플로우라고 하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약 0.2 혹은 0.9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브랜치 플로우, 즉 가지 플로우, 여기 위로 가는 경우에는 또 다음과 같은 K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밸브에 따라 있는데 밸브 한 종류를 보면 볼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볼 밸브가 완전히 열려 있다고 하면 K는 0.05, 그리고 뭐 3분의 1쯤 닫혀 있다고 하면 0.5, 3분의 2쯤 닫혀 있다고 하면 120만큼의 압력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경우를 보면은 어, 오른쪽 위에 있는 경우, 여기 아래 있는 경우를 볼게요. 큰 탱크에서 이 파이프를 들어가는 순간 여기 이 부분에서도 약간의 압력 손실이 발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큰 탱크에서 죄송합니다. 작은 파이프에서 큰 탱크로 나가는 순간도 압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각각의 이제 여기를 이제 플러시 엔트런스라고 하고 디스차지 파이프라고 하는데, 각각의 경우에 K는 약 0.5 혹은 1.0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작은 구경에서 큰 구경으로 넘어오는 경우 혹은 큰 구경에서 작은 구경으로 넘어오는 파이프인 경우에 우리가 다음에 같은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그 K 값을 읽어서 우리가 거기에 값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설계한 그 파이프 라인에 따라서 전체 마이너 로스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다 고려를 하고, 그러면 K가 밸브, 엘보, T 혹은 다음 같은 이런 장비들을 통하면서 우리가 발생하는 모든 K 값들을 다 알아서 그 K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K 값의 합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평균 속도 제곱 나누기 2 G한 걸 통해서 우리가 마이너 헤드 로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했던 확연 포화 제휴, 그리고 무디스 차트, 그다음에 마이너 로스까지 우리가 예제를 통해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문제를 보면은 이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유체가 흐르고 있습니다. 유체는 0.002 파스칼 뉴턴, 파스칼 뉴턴. 0.001 파스칼 뉴턴이 물이니까 얘는 약 물의 2배 정도 되는 비스커스를 가지고 있고, 덴시티는 물과 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개의 마모미터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마모미터 높이 차를 통해서 우리가 압력 차이를 계산할 수 있죠. 어, 여기 이 지점을 1번이라고 하고 여기 이 지점을 2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 P P1 P2는 여기 레퍼런스 게이지 플루이드가 뭐냐면은 게이지 플루이드가 뭐냐면은 2000 ps를 가진다고 했는데 얘가 로 G 곱하기 여기 높이 차이가 해당되는 H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들이 각각 뭐였냐면 2000, 9.8, 그리고 높이 차이가 0.009. 죄송합니다. 그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프릭션에 의한 압력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것이 176.4 파스칼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유체의 어, 유체의 그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바이츠 바하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 식이 f 곱하기 로 이 d 제곱 다음 같은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같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라미나 플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걸 알 수 있죠. 이것이 뭐냐면은 14 U B입니다. 그러면 델타 P 나누기 L은 64U 분의 로 VB 곱하기 2로 로는 서로 없어질 거고요. B 제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B도 없어지니까 없어집니다. 그러면 델타 P는 델타 P를 L로 나눴을 때 얘가 64 U V 제곱이고요. 여기 각각의 값을 넣어주면 여기가 176.4 파스칼이었고 길이는 2m고요. 그죠?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가 2m고요. 그리고 여기 32 곱하기 비스코스는 0.002라고 했었고 속도는 V인데 나머지 0.004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속도는 뭐가 되냐면은 5.512 미터 퍼 세컨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레이놀즈 넘버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로 VB 분의 U를 해서 여기 1000이었고요. 5.512였고요. 그 다음에 0.004인데 죄송합니다. 여기 제곱씩 빠졌네요. 다시 보면은 176.4 나누기 2 곱하기 0.004 제곱 나누기 32 나누기 0.0 속도가 0.022m네요. 다음에 계산한다고 하면은 이 값은 2100보다 작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2100보다 작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라미나 플로우가 이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라미나 플로우를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마지막에 라미나 플로우가 맞는지를 확인 다시 해서 우리가 했던 가정이 맞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하는 문제라서요. 레이놀즈 넘버 계산하는 문제라서요. RE는 OBB U 0.86 곱하기 1000 곱하기 속도 0.2분의 0.86 곱하기 1000 여기까지가 로 밀도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준 건 유량이기 때문에 0.2 나누기 4분의 파이 그다음에 0.5 제곱
곱하기 D 0.5 그다음에 오일의 비스코시티가 0.0 계산해 보시면은 4,000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음이 터뷸런트 플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문제를 볼게요. 다음 같은 파이프 다이아미터 0.2m고 벨로시티가 10cm/s라고 해요. 그리고 물이라고 하면 물은 0.001 파스칼 세컨의 베스코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프가 그냥 파이프가 아니라 플라스틱 파이프라고 했습니다. 플라스틱 파이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 이 경우에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해보면은 4,000보다 크게 나오고요. 그렇다고 하면 터뷸런트 플로우인데 터뷸런트 플로우인 경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입실론 분의 D를 알아야 되고 지금 그 여기 플라스틱을 했을 때 플라스틱은 약 여기 위에서 1.5 곱하기 10-6승 1.5 곱하기 10-6승만큼의 거치기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의 둘레가 0.1이니까 죄송해요 0.1이니까 얘는 그러면 7.5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무디 차트로 들어와서 여기 여러 가지 거치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 7.5에 해당되는 선인 여기,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정도를 따르는 이 선을 통해서 우리가 프릭션 팩터를 계산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우선 레이놀즈 넘버를 다시 계산해 볼게요. 레이놀즈 넘버는 약 3만 1,000 약 31,415가 갈까요? 그럼 여기 지금 여기 이 선에서 3만에 해당되는 게 여기가 1만, 2만, 3만 그러니까 여기 이 지점이 되겠죠? 여기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이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약 0.0 이상가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좀 전에 계산할 때 실수를 했어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경우에 레이놀즈 넘버를 다시 계산한다고 하면은 레이놀즈 넘버는 Re는 2BD 이기 때문에 1000 곱하기 0. 0.1 0.1m/s로 가고 있고 다이아미터는 0.2m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0.001로 나눠줬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2만입니다. 2만 그리고 얘는 약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이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디 차트를 그린다고 하면은 다시 보면은 여기 약 이 선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선인 것 같고요. 사실 여기 아래로부터는 그 구분이 없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이고 여기가 2만이죠. 그럼 여기서 선을 올려서 거기에 해당되는 왼쪽으로 왔을 때 S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 값을 0.026 정도로 읽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from this chart 이게 f는 0.26 그렇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먼저 구하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단위 길이당 지금 여기 단위 길이당 1m당 얼마만큼 프레셔 드랍이 있는지를 물어봤으니까 이것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가 F 곱하기 앞에 식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앞에서는 이런 것 같았습니다. F 로 B 그다음에 V 제곱 T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0.6 곱하기 1000 그다음에 이 곱하기 속도인 0.1m/s 0.2 자,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해 주게 된다고 하면은 이 값은 65 파스칼 퍼 미터가 되겠구나. 이 말은 뭐냐면은 1m 지나갈 때마다 약 65 파스칼만큼 이 값이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해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제곱이네요. 그러면은 6.5 파스칼 퍼 미터 퍼 미터 6.5 파스칼 퍼 미터 1m당 약 6.5 파스칼만큼 그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 여기에 그 로스 헤드도 우리 계산해 볼까요? 로스 헤드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로스 헤드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HL은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가면은 이게 H겠죠? D H고 이지와 같고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은 0.26 곱하기 1m당 로스헤드라고 했으니까 1을 넣고요. D는 0.2를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0.2 곱하기 0.1의 제곱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6.6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가 나오고요. 다음으로부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로스 지난 챕터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우리가 배웠을까요? 여기 스페시픽 웨이트 유량 곱하기 헤드 로스를 우리가 곱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얼마만큼의 우리가 에너지를 시간당 잃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그러니까 얘가 뭐였냐면은 얘가 1800 곱하기 유량은 얼마죠? 유량을 얼마인지 계산하려고 하면은 여기 면적인 4분의 파이 0.2의 제곱을 주고요. 거기다가 이속인 0.1을 곱하고 거기에 HL인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로스는 얼마나 나오냐면요. 같은 언어 로스는 1800 곱하기 4 나누기 4 곱하기 0.1의 제곱 0.1
곱하기 0.63 하게 되면 약 0.02 와트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1m를 나아가는데 약 1초당 0.2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혹은 1m 나아가는데 0.02의 인류를 제공해줘야지 우리가 거기만큼 로스가 발생한다는 걸 의미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첫 번째로 물어보던 게 이거였고 두 번째로 물어보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다음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많은 예시를 들고 와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